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 지 3주 정도 되어 가는데 은행이 상당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이 기준금리 인하가 됐으면 이게 주담대 금리 인하가 되어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여신금리를 내려줘야 되죠. 근데 이건 거의 언감생심이고 거꾸로 수신금리,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수신금리와 여신금리,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와 주담대 금리를 엇갈리게 그 차이를 벌려놓고 있으니 고스란히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갈수록 예적금 금리는 뽀개지고 있고 이자 수익이라는 게 너무 쥐꼬리만 해서 그냥 은행에 자금을 파킹해 놓기가 이거 돈에 거의 곰팡이가 쓸 정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우리은행을 필두로 해서 공격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농협은 오늘부터 예금금리를 상단 0.4% 정도, 그리고 적립식 예금금리는 0.5%포인트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은행에 멍하니 돈을 거치해 놓으면 이 고객 입장에선 상당히 이자 수익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은행은 적립식 예금금리를 0.2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발빠르게 예금금리를 낮추는 거, 기준금리 인하라는 빗장을 한은이 풀어버린 걸 역으로 은행 생리에 맞게 아주 절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왜 은행이 은행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역시 은행은 이 상생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라 무한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금금리 차이를 두면서 이 필사적인 영업이익의 선두에 서서 깃발을 펄럭이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한은이 이번에 금리를 낮춘 폭 0.25%보다 더 간격을 벌이면서 예금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행 측에서 어차피 이자 지불 비용이 줄어드는 이득은 있겠지만 또 시중자금이 더 이상 은행 쪽에 파킹을 할 이유가 서서히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수신금리 자체가 이렇게 기준금리보다 내려가 버리면 이자 수익은 정말 눈꽃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이젠 본격 수익률 쇼핑이 고객 입장에서는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당장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쪽으로 비교적 이자가 높은 은행 쪽으로 자금들이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도 긴장을 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금 금리를 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내리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의 눈치 보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제일 빛의 속도로 움직인 곳들이 바로 농협과 우리은행인데 여기는 반대로 주담대 금리는 우리은행과 농협은 상단 5.7%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 금리와 이 주담대 금리는 시소 현상으로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최상과 최저로 벌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금융권은 절묘하게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은행으로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금리 차를 최대한 벌려서 나가는 이자 줄이고 들어오는 이자 늘리는 식으로 그동안 주담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객 유치를 통해서 영업파이 크게 늘려갔었습니까? 8월만 해도 거의 10조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가 증가할 정도로 엄청난 주담대 증가율이 폭증을 했었는데 이제 반대로 예금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것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당연히 눈치 볼 것도 없이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샘플링으로 영국 역시도 한국처럼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했지만 은행이 예금금리를 기준금리에 맞춰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고객이 이자 부담에 대한 전가를 고스란히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나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국내에선 시중은행이 얼마나 예적금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고요. 아직까진 농협이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은행도 릴레이식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타의 다른 은행들도 계속해서 예금 이자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선 시중은행은 가장 안전한 영업이익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일단은 대출 규제가 당분간 지속이 되어버리니까 대출 수요는 줄겠지만 대신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엑셀을 밟을 수 있고 은행으로 들어오는 월 이자액은 갈수록 증가 추세. 영끌하신 분들을 들어서 왜 은행에 월세 주면서 산다고 하는지 딱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요즘 연체 3회면 그냥 3아웃 제도가 돼서 바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집값은 당장 거의 40% 이상 빠질 수 있을 그런 정도의 극심한 거래량 한파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을 하면 고스란히 가격대는 거래량 물고 거의 비슷한 비율에서 10% 정도 빠지는 비율 보이죠? 1차 하락 시기에 20% 이상 빠질 때 거래량이 전달 거래보다 30%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딱 거래가는 20%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거하게 대출을 일으킨 영끌집들은 거의 공황 상태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과연 그렇게 무리해서 산 집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회의가 들게 되고, 당장 시중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린 상태여서 계속해서 원금이자 부담은 증폭이 될 거고,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로 잡아놓은 집값이 턱없이 부족하게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회수를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이 독촉을 날릴 수 있고요. 일단 그 전에 대출 이자를 빵빵하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안전망 쳐야 하니까. 은행에서 나간 자금들을 우회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중 하나, 그 첫 단추가 바로 대출금리 인상인 겁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비상하게 돌아갈 거라는 걸 은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에 안전망을 걸어 놓은 건데, 집값이 극도로 하락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예대마진의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기준금리와 거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대출 규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은행이 위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는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본인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받지 마시라.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은행은 예대금리 차를 계속해서 벌려놓을 거라서 주담대 금리는 어차피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고점에서 대출금리 물리는 것만큼 판단 미스도 없으려니와 금융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당연히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양자의 손실을 가져오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대출금리 올랐고 집값은 내려갈 건데 완전히 호구 멱살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 지금까지 무리해서 집을 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좀 쓸어 내리셔도 됩니다. 무슨 벼락거진의 이생 집망이네 이상한 키워드를 써가면서 프레임에 걸려들게 했던 매도세들의 움직임에 동조화되지 않았던 게 현명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거의 50% 이상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서 마이너스 10%를 빼서 40% 정도까지 집값이 후달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척 하지만 현장에선 집주인들 거의 등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실정. 왜? 이젠 임장 발길도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디스플레이한 집조차 보지 않는데 무슨 집값이 어쩌고저쩌고 입을 뗄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연말로 갈수록 금융시장에서 제일 급격한 변화의 카드를 쥐고 있는 게 엔화인데 당장 일본 중앙은행은 이번 달 10월 31일에 기준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이런 선제 지표로 일본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라서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결국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현재 국내 일본 자금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반대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본 쪽으로 자금이 고스란히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고
엔캐리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 한국 금융시장은 뭐 거의 절단이 날 가능성도 높죠. 엔화 자본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 뭐 하느니 기준금리를 더 이상 파격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거고. 왜냐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엔화가. 일본은 금리 올리는데. 한국이 계속 내리면 당연히 자본은 이자 수익률 쫓아가는데 엔화는 고스란히 빠질 거고. 이 여파는 미국 증시까지도 이어져서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 300조가량 묻혀 있었던 미국 증시 내 엔캐리 자금 바로바로 청산될 겁니다. 왜냐? 수익률 떨어지니까 돈 안 된다는 얘기죠.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달러 대비 저렴한 경쟁력이 있었던 엔화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익에서 빵꾸가 나니까 서둘러 엔캐리 자금들을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미국 증시에서 한꺼번에 300조가 빠져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대공황 정도가 아니라 대파멸이라는 말을 써도 될 정도로 엄청난 금융 파괴력을 가지고 터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돌아가는 판사리를 잘 들여다보시라. 왜 은행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높이는지. 영업이익을 목표로 정조준하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집값이 앞으로 40% 이상 빠진다는 가정하에 자산가치 상실 이전에 금리로 수익을 최대한 땡겨야 되는 거고, 가뜩이나 엔화 가치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시작되면 한국에서 자금을 뺄 건데 한국이 기준금리 무턱대고 내리면 죄다 엔화 자금은 일본행으로 GTX급 급행을 타고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니 하느니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는 동결할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금리를 계속 높여야 엔화가 한국 이자 보고 빠져나가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부동산 반등, 상승, 대세, 전고점, 최고가, 신고가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바람에 있는 이 팔랑개비 같은 그런 말들인지, 이렇게 금융시장은 그냥 한 방에 모든 자산 가치를 하락으로 내몰 수 있는 엄청난 변동성 앞에 있는데 무슨 뭐 아파트가 금두꺼비도 아니고. 이번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경쟁률 보셨습니까? 특공 일반 도합 11만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는 30평대 20억에 육박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국내 자산 가치에 대한 국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국내 상급지를 킵해두면 영원히 안전한 자산 가치로서의 이 가두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대변화를 외면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금융판도 잘 체크하셔서 절대로 판단 미스하지 않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시기에는 손실을 줄이는 게 차익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농협이 뭐 벌써부터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예대마진은 은행의 본능이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은 또 다른 판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은행에 파킹한 돈들이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뭐 난리 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디펜스 치기 위해서 또다시 뭐 자체적인 출혈 경쟁도 있을 법도 하고, 아무튼 국내외 금융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아파트 시장은 가장 지금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